네, 다음 이슈 백화점 난동 고객입니다. 한 여성 손님이 신발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이 백화점 매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화점에 출연한 진상 고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요, 지난 13일 여성 손님 A씨가 한 백화점 신발 매장에서 신발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진열대를 저렇게 부수고 바닥에 들어눕기까지 하는 등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손님 A씨는요, 이 과정을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서 자기 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A씨는 고객 상담실에 들러서 매장 담당자를 저렇게 찾습니다. 직원들한테 뭔가를 물었는데 원하는 답변이 바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수인계도 안 된 것이냐, 내가 그냥 올라가서 회방을 놓겠다라고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A씨는 내가 아르바이트생 비위까지 맞춰야 되느냐, 5천만 원도 내 맘대로 쓰지 못하느냐 하면서 욕설까지 내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A씨의 또 다른 주장이 있다면서요? A씨가 이렇게 난동을 부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품 신발을 샀는데 가품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이 A씨가 올린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쇼핑하다가 실시간으로 봤네요. 매장에 판매되는 제품과 집기를 다 부쉈는데 혹시 인명피해는 없었는지요? 직원들과 쇼핑하던 사람들 다 무슨 죄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A씨가 이 댓글을 고정한 뒤에 백화점에서 정품 신발을 샀는데 가품이 왔다 이렇게 답글을 단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품을 줘도 찍소리 못하고 너네 가족은 평생 너같이 거지로 살다 가길, 이런 내용의 저주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가짜를 팔았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관계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관계자들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측에 따르면요, A씨는 SNS 같은 곳에 이 B브랜드가 가품 신발을 팔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번에 저렇게 난동을 부린 매장은요, B브랜드가 아니라 전혀 다른 C브랜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에 따르면 C브랜드에서 A씨가 얼마 전에 신발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AS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화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SNS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B브랜드에서 가품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현재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도 경찰 조사지만은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못 참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화가 나면 못 참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부 각서를 쓰고 각서에 각서 또 각서에 각서까지 쓴 그 부부의 얘기인데요. 문제는 남편의 잦은 외박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단 외박을 할 때마다 한 장씩 각서를 받았는데요. 가령 뭐 남편이 또 집에 안 들어오면 이혼을 하고 아내가 아이들을 키운다. 이런 양육권을 조건으로 건다든가 또 다른 각서를 쓴다면은 함께 살던 아파트나 차를 아내에게 준다. 이렇게 재산 분할에 대한 또 각서도 쓰고 각서를 진짜 연다발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써도 남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내의 말에 뭐 남편도 그래 좋다, 나도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고요. 두 사람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아니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외박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선 진짜 속이 새카맣게 타는 거죠.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뭐 각서까지 쓰고 막 이랬던 건데 글쎄 이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예,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10년 동안 각서를 썼으니까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10년 동안 쓴 각서, 남편이 무단 외박을 하면 이혼할 때 뭐 집이며 차며 중요한 재산들을 아내에게 준다고 썼잖아요. 그런데 이 각서가 모두 무효가 되고. 아내 입장에서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오죽하면 각서를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근데 부부간에 쓴 거니까 뭔가 좀 형식적으로 약간 부실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아내가 정말 철두철미했어요. 네. 철두철미해서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또 각서대로 재산 분할을 했다가 내 몫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뭐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결국은 다 똑같은 이혼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니까 재산 분할에 대한 각서 자체가 예전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아내 말처럼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나 이혼은 이혼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외박을 하거나 막말하면은 아내분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각서 아닙니까? 네. 이 각서가 다 무효가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 보통 각서 쓸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씁니다. 자, 뭐를 쓰냐면 첫 번째는 이 인간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씁니다. 뭐 외박을 했다든지 막말을 했는데 그거는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거는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각서 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효력이 있어서 네. 나중에 이제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런 걸 쓰죠. 한 번만 더 외박하면 전 재산 아내한테 주겠다. 이거는 또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이제 기호도에 따라 나누는 거지. 뭐 남편이 마음대로 뭐 네가 다 가져라, 그거는 효력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혼전계약서라고 들어보셨죠? 네. 혼전계약서도 미리 재산 분할을 뭐 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인정은 안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공증까지 받았어요. 근데도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그래도 효력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또 하나 협의혼을 전제로 이런 재산 분할 약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법원에서는 협의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이 만약에 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은 설사 공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채무를 협의혼에 따른 재산 분할 약정에 의한 채무를 이행을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재판상 청구 단계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아내한테 불리하니까 재판상 이혼 안 하고 우리 그냥 협의혼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소를 취하하고 협의혼 다시 진행할 만큼 이 설득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요. 그럼 그 부분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정도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재판상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한번 청구를 했다고 하면 이거를 사실 다시 돌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랑 둘이서 사는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와이프랑 같이 모임에 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제 체면을 상하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은퇴하고 재밌게 사나봐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와이프가 아이고 좋긴요. 은퇴하고 집에 퍼질러 있으니까 속편해서 그런가 보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기분이 팍 상했어요. 왕년에는 저도 잘 나가던 회사 간부였는데 자존심 상하게 왜 그런 말을 해요. 하여튼 와이프가 저에 대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 버는 게 예전만 못하다, 운동도 안 한다, 힘도 없고 맨날 비실비실댄다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요. 또 남들한테 할 말 못할 말도 안 가려요. 이번에 저희 친구들이랑 복분자들을 나눠 먹었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아이고 너 많이 먹어, 행복이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요새 기력이 없다며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저를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대체 저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와이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해도 당신은 평생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더니 아직도 그러냐면서 오히려 제가 남들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탈이래요. 아니 제가 너무한 거예요? 남편이 제가 잘 나가야 와이프 재미도 사는 거 아닌가요? 저희 와이프는 왜 그렇게 저를 목각하면서 안다는지 정말 고민이에요. 아하, 어디 갔는데 아내가 내 체면을 세워주기는커녕 깎아내리고 있다. 아이고 이거 곤란한데. 그러니까요. 남편의 비밀스러운 단점, 말하기 싫은 부분까지도 주변에서 미리 알고 나를 안쓰럽게 본다. 이거는 충분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을 만났는데 저희가 정말 즐거운 자리여서 그냥 분위기가 흥껏 올랐는데 이제 아내가 모두가 있는 앞에서 내 남편은 산삼을 먹이면 뭐래, 무랑 똑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그 남편의 눈치를 다 같이 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겼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장 상사에 대해서 흉을 보면 사실 우리가 마음이 좀 풀린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족 간의 흉은 반드시 근심을 낳습니다. 우리가 막상 체면이라는 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남을 대할 때의 떳떳한 도리나 얼굴이란 뜻인데 사실상 내 체면이 구겨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개적 험담이 자존심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한 개인의 마음을 넘어서서 반드시 관계나 또 사회적인 여러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양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 아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가 길기 때문에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를 의도적으로 존중하라.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남편의 체면을 깎거나 혹은 아내의 체면을 깎거나 이렇게 가족이 당황하게 만드는 순간을 그렇게 어떻게 포인트처럼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눈치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런데 이런 눈치가 없는 걸로 끝나면 괜찮지만 이게 반드시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배우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의 단점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되게 우리가 가족들이 있거나 혹은 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하고 살 만큼 힘들게 살고 있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좀 봐주고 나에게 좀 공감을 해달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수치를 주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 세 개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과연 이 세 개들 중에 어떤 게 적절할까 생각해 보게 되죠. 아니, 근데 첫 번째 그 이유 단점을 고쳐보려고 두 번째 공감을 얻고 싶어서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은 수치심을 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농담이랍시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웃기려고. 웃긴답시고 아내 흉을 보고 또 남편 흉을 보고 이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서로 이렇게 흉을 본다는 건 나에게 독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농담이라도 험담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 우리가 배우자의 단점을 이 사람 단점을 한번 고쳐보겠다. 이거는 아내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주목도 받고 공감도 얻겠다. 이거는 심리적인 보상을 바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이 사람은 수치를 주어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또 그 사람 심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지한 거거든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 이런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그때는 말을 못하지만 결국 이 부부는 집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경우에 따라 처음에 작게 시작한 것들이 나중에는 습관이 된 건 아닐까? 경우에 따라 이게 뭐 의도라면 이건 어떤 의도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이 사람을 분석해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솔루션이 인상적인데 아내를 의도적으로 존중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존중해라. 굉장한 반전이거든요. 이해는 이가 아니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수치의 역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되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면 분노가 올라오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런 아내, 곧 배우자라고 하는 건 또 남이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긴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을 좀 수치의 순간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첫 번째 제가 솔루션을 드렸던 게 결국 말씀하셨던 반전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자가 나를 막 흉보거나 혹은 험담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을 살짝만 받고 내가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고 좋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배우자는 자기의 험담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고요.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아내를 오히려 존중한 이 사람은 배우자가 험담을 할지라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도 반전을 하고 동시에 이 수치를 입은 남편은 오히려 인격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을 갖고 또 아내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남편에게 극적인 상황이지만 반전을 시키면서 교훈까지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세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뭐랄까요 당황스럽지만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말 많은 부부가 어떤 모임에 잘 갔다 와서 차 안에서 또는 집에 와서 당신 쓸데없이 그 소리는 왜 하는 거야? 맞아. 이래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이래요. 그 고요한 차 안에서 뚱하는 사람이 말하죠. 왜 냉랭하게. 그런 말을 해?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렇지.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럴 거면 그 부부 동반 모임을 도대체 왜 가는지 안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게 내 맘처럼 되지 않고 부부도 서로 오랜 세월 같이 살지만 그렇게 심정의 공동체로 살아가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되게 부부싸움을 이런 부부 동반한 다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배우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를테면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내 아이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결국 공동체의 원으로서 서로 지켜야 될 도리를 저버렸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저항 감정을 당신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교정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들마다 몇 가지 약속을 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나 아닌 타인, 곧 가족 안에서도 타인이 존재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험담하지 않는 걸 준칙으로 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오늘 반성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지금. 배우기도 많이 하고.